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작은 높이의 자그마한 소녀가 살았어요. 이름은 엄지공주였죠. 엄지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몸집이었지만 누구보다 밝고 활기찬 아이였어요. 엄지공주의 부모님은 나무를 다루는 목수였어요. 하루하루 나무를 깎고 조립하며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었죠. 하루는 엄지공주가 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은 나무집에 앉아 외로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걸까? 엄지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소박한 마음을 가진 엄지공주는 자신을 잘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엄지공주는 자기보다 큰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로 다짐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축제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멋진 옷을 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엄지공주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축제에 참여했어요. 그녀는 작은 몸집 덕분에 여러 곳을 쉽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나무 밑에서 작은 동물들과 만났어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들은 언제나 엄지공주를 환영해 주었죠. 엄지공주는 토끼, 생쥐, 작은 새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엄지공주의 작은 크기가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생쥐는 속삭였어요. 너는 정말 특별해. 넌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 그때 마을에 또 다른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근 왕국에서 아름다운 왕자님이 미로에서 길을 잃고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이었죠. 엄지공주는 주저없이 친구들과 함께 그 왕자를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미로의 입구에 도착한 엄지공주는 작은 크기를 이용해 미로 안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생쥐는 길을 안내했고 토끼는 빠른 발로 앞장섰어요. 새는 하늘에서 길을 찾았죠. 그렇게 모두가 합심하여 미로 끝에 도착했어요. 왕자님, 엄지공주는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왕자는 깜짝 놀라잡고 용감한 소녀의 목소리를 따라갔죠. 비로소 왕자를 만난 엄지공주는 친구들과 함께 그를 구해냈어요. 왕궁으로 돌아온 엄지공주와 친구들은 큰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받았어요. 왕자는 감사의 표시로 엄지공주와 친구들을 왕궁에 초대했어요. 엄지공주는 이제 더 이상 작은 몸집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했죠. 그 후로 엄지공주는 마을과 왕국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작은 영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엄지공주의 모험은 계속되었겠죠. 끝이 없는 세상에서 그녀는 항상 작은 몸집으로 큰 사랑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었으니까요. 허물없이 활기 넘치던 엄지공주는 세상을 향해 늘 미소를 지으며 살아갔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산간 마을에는 마르셀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위해 정성껏 나무를 베고 함께 살아가는 일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숫기가 없고 겸손하며 자연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의 집 근처에는 신비한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한 황금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나무는 한번 발견되면 무한한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금나무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도 그 나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의 딸인 아멜리는 산책 중에 익숙치 않은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공주를 만났습니다. 공주는 자신을 바람의 공주라 소개하며 마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아멜리에게 황금나무가 자라는 곳을 알렸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나무를 찾지 않으면 나무는 다시 숨어버릴 것입니다. 아멜리는 공주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아멜리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지한 태도와 믿음직한 눈빛을 보고 모두가 함께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도 가까웠던 이웃들과 협력하기로 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결국 도착한 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황금빛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황금나무 앞에서 그들은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의 공주는 다시 나타나 마을 주민들을 축하하며 말했다. 당신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한 덕분에 이 나무는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와 행운을 마을 모두에게 나누어 줍시다. 이 사건 이후 마을은 더욱 화합하게 되었고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르셀과 그의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아멜리는 공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야기의 전설은 마을을 넘어서 군데군데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 그 전설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계속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브로슬리앙드 숲은 마법과 신비로 가득했다. 이 숲은 깊고 무성하여 아무도 그 깊이를 알지 못했고 누구도 그 중심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마법 사멀린과 요정 비비안이 살고 있었으며 온갖 놀라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심을 가졌으며 이 주변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브로슬리앙드의 푸르라 FED 브로슬리안데 즉 숲의 요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녀의 이름은 에리안느였으며 그녀는 숲의 수호자이자 마법의 수호자였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용사 자는 부모님의 병을 치료할 약초를 구하기 위해 브로슬리앙드 숲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짙은 안개가 그의 시야를 가렸다. 길을 찾기 위해 헤매던 중 그는 유난히 빛나는 나무를 발견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신비한 생명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에리안느였다. 에리안느는 잔을 보며 말을 걸었다. 용감한 젊은이여, 왜 이 위험천만한 숲에 찾아왔나요? 잔은 부모님의 병과 약초를 구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에리안느는 그의 진심과 용기에 감동하여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잔에게 마법의 팔찌를 줬다. 이 팔찌는 너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단, 탐욕이나 악한 마음을 품으면 팔찌의 힘은 사라질 것이다. 잔은 감사의 마음으로 팔찌를 착용하고 에리안느의 안내를 받아 숲 깊숙이 들어갔다. 그들은 여러가지 도전을 겪었다. 무서운 괴물들과 마법의 장소들, 그리고 괴를 함께하는 요정들까지도 잔의 길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잔은 에리안느의 도움과 자신의 용기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냈다. 그는 마침내 드래곤의 동굴에 도달했으며 그곳에는 부모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령한 약초가 자라고 있었다. 드래곤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용기와 진심을 보았다. 나는 이 약초를 가져가기를 허락하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내가 이 숲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는 것이다. 잔은 망설임 없이 그 약속을 했다. 에리안느는 잔의 옆에서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그리고 항상 정의롭게 살아가렴. 잔은 약초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부모님의 병을 완전히 완치시켰다. 이후 잔은 숲의 약속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브로슬리앙드 숲의 평화를 지켰다. 그리하여 에리안느와 숲의 요정들도 잔과 마을 사람들을 축복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브로슬리앙드 숲은 여전히 신비롭고 마법이 가득한 곳으로 여겨지며 그 숲속의 요정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과 축복을 받는다는 전설이 전해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세 형제 중 막내로 항상 형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가난하여 매일 먹을 거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피에르는 비록 많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형들은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숲에서 나무를 베며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허기져 보였고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이 가진 작은 빵을 할머니에게 내어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마워,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구나. 할머니는 그 순간 황금처럼 빛나는 작은 거위를 손짓하며 불러냈습니다. 이 거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얼굴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능력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매우 기뻐하며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집으로 거위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피에르가 황금 거위를 가져온 것을 보고 매우 질투했습니다. 우리가 저 거위를 빼앗아야겠다. 첫째 형과 둘째 형은 피에르의 방에 몰래 들어가 거위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위를 잡는 순간 그들의 손이 거위의 깃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였고 피에르 역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위가 날개를 펴자 그들의 손은 거위에서 떨어졌고 형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피에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피에르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거위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피에르와 황금 거위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행운을 얻기 위해 황금 거위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친절함과 너그러움에 더욱 감사를 표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마을 전체가 점점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피에르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형들은 피에르의 선한 마음과 지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마을을 더욱 발전시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황금 거위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며 평화로운 마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